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조정이 끝난다?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자, 오늘은 조금 재밌는 얘기 할 겁니다. 아까도 우리 어떤 간센보살 이분이 이제 마곡은 진짜 하락 원인이 아닙니다. 요런 얘기들 하시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코인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지표들, 어떤 지표가 가장 많이 영향을 주냐? 저는 정치적 불안성, 요거 봅니다. 정치적 불안성. 그래서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지금 뭐 구구 세력이 이렇게 득실을 하고 14년 동안 유지를 해왔던, 항상 까먹어. 자, 볼게요. 14년 동안 영국 정권을 집권당 보수당이 참패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영국에도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 반대로 자본이 유입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좀 불안정한 장세들이 우리 비트코인 시장,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줬다. 자, 그럼 볼게요. 미국은 어떨까? 여러분들 조금 경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다음으로 누가 나올지 궁금하잖아. 오늘 그거 한번 다뤄드릴 겁니다. 올해는 우리 코인 시장, 뭐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뭐 위에 뭐가 있다? 제가 뭐 위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올해는 요거 위에 우리 유행어, 경제 위에 뭐가 있다? 정치가 있다. 그러면 한국 정치인가요? 코인이슈니? 아니죠. 미국의 정치를 몰라서는 코인 분석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코인 시장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이나 아니면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미리 면밀히 분석을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 위에 정치.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코인 시장이 불안정하고 하락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 정치적 불안성, 불확실성, 민주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얼마 전에 바이든이나 트럼프 TV 대선 토론 나와가지고 바이든이 아예 그냥 짓밟혔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짓밟혔습니다. 아예 졌습니다.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후보 갈아야 된다. 그냥 저렇게 한 90분 동안 이런 토론조차도 말도 못하는 이렇게 좀 노쇠해가지고 저런 후보를 어떻게 내보내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교체 여론이 계속 들끓고 있죠. 자,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바이든 아닌 다른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 보이시나요? 후보로. 누가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미셸 오바마?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점에 바이든 대신 후보 바뀌면 가능성이 있나요?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신인. 해리스 부통령? 아마 많은 분들이 해리스 부통령 아니면 미셸 오바마 이 두 여성분을 찝을 거야. 빨간색으로 하니까 조금 그렇다. 이 두 여성분. 자, 그러면은 제가 각자 지금 한 5분의 이 후보로 지금 추출이 되는데, 이분들 지금 성향이 어떻고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오바마란데 죄송합니다. 바이든 대신 후보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코인판에 어떤 영향이 끼칠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바이든이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하면은. 일단은 주선거단을 확보를 했어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본인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포기를 해. 그러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그럼 가능은 합니다. 근데 바이든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성격이 어떨까? 이런데 막 공식 석상에 나와서는 막 점잖고, 트럼프가 워낙 막 괴갈스러우니까 바이든은 점잖은 줄 알죠. 바이든도 한 성깔 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납니다. 성격도 급하고. 바이든이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해요. 바이든 형님이 언제부터 정치 생활을 시작했냐면은 1972년도부터 상원의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이번이 두 번째가 아니에요. 사실 1988년도에 이미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했습니다. 1988년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때문에 낙마를 했냐면 연설문 표절 논란이 일어났었어. 연설문을. 누굴 따라한다 표절 논란이 일어나면서 그때 낙마를 하고 나서 그럼 다음 연도에 나가야겠다 했는데 혜성같이 등장한 분이 누구죠? 미셸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이 딱 등장해서 인기까지 좋네? 연임까지 해버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연임까지 하면서 8년 동안 바이든은 옆에서 부통령 역할을 했죠. 나이는 더 많아. 그러니까 나이는 많고 인내심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좀 형은 형인데 존중받지 못하는, 대우받지 못하는. 그래서 오바마 옆에서 부통령 역할을 8년 동안 묵묵히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오바마 다음으로 이제 당선의 대선 주자에 나가야 되는데
대다수가 바이든을 예상했었는데 누가 나가요? 바이든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나가죠. 그때 누구랑 싸우죠? 트럼프랑 싸웁니다. 클린턴 맞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딱 나가. 바이든 대신. 원래 같았으면 조금 뭐 무조건적인 건 없지만 짬밥으로 따지면은 바이든이 나갔어야죠. 근데 바이든이 안 나가고 클린턴이 나갑니다. 바이든 속이 어땠을까? 원래 자기 짬밥이라면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속이 많이 상했겠죠. 그리고 오바마한테 감정이 좋기만 할까? 저라면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난 거리가 있었을 것 같아. 뭐 싸웠다 뭐 했다 이건 우리가 눈으로 못 봤으니까. 근데 그 바이든을 제치고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는데 트럼프한테 어떻게 됐죠? 2018년도에 패배를 했죠.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질 거라 예상을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오히려 졌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드디어 고령의 나이로 바이든이 대선 주자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랑 싸웠죠. 그래서 결국 트럼프를 이기고 바이든이 당선돼서 이번에 연임까지 이제 좀 이해되세요? 바이든이 얼마나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힘들었는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나이가 왜 많은지, 그렇게 지금 거의 목숨같이 1988년도부터 대통령 당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됐던 바이든인데, 바이든이 자발적으로 물러날까? 저는 자발적으로 뭐 물론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진짜 철저하게 얘기를 하고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자발적으로 물러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따가도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만약에 바이든이 내려오고 다른 나머지 5명 후보가 들어와. 시간이 8, 9, 10, 11,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4개월 남았는데 이거 뒤집을 수 있을까? 트럼프를. 완전 스타인데 그냥. 상대방이 조금 듣보잡이야. 공화당 쪽에서. 약해. 그럼 상관없는데 트럼프야. 트럼프를 이 5분이 이길 수 있을까? 바이든도 위험하지만 바이든을 대체할 이 5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막 CNN에서 막 미셸 오바마 나오면 뭐 50% 트럼프 이기고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바이든보다 더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또 그리고 바이든 옆에는 질 바이든이라고 또 사모님이 있어. 사모님이 또 세. 여기저기서 막 그 바이든 그 대선 캠프 왔다 갔다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쉽게. 자, 그럼 볼게요. 만약에 바이든이 포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고 많은 얘기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에요. 근데 이 미국 정치에 조금 일가견이 있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 바이든 대신 나온다? 요거는 쉽지 않은 걸 알아요. 왜 그러냐?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바이든보다 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해리스 부통령이에요. 지지율이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애초에 이번에 대선 후보 정할 때 해리스 부통령이 더 경쟁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었으면 바이든 대신 나왔겠지 라는 생각들이 더 많죠. 그리고 미국 민주당 유권자들 내에서 카밀라 부통령 제발 교체 좀 하자, 교체 좀 해주면 안 돼? 그런 얘기들이 목구까지 차올랐다 그래. 많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바이든 다음으로 딜레마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근데 부통령 이분이 지금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 해서 내쫓을 수도 없어. 이분이 지금 어디 표심을 들고 있죠? 어디 표심? 흑인들. 흑인 인권단체, 미국 진보단체. 여기서 지금 해리스를 밀어주고 있죠. 그럼 만약에 부통령이 변경이 바뀌어. 그럼 어떻게 돼요? 흑인 인권 표심들 다 날리겠죠. 진보단체 표심 다 날립니다. 그래서 자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빚 좋은 개살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 그래서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 나오나 바이든이 나오나 크게 변화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그럼 두 번째, 미셸 오바마. 많이 거론되죠. 이분이 누구냐면은 오바마 대통령 부인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변호사죠.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끈해요. 근데 팬이 많으면 또 뭐도 많아요? 팬이 많은 만큼 안티팬도 많죠. 그 트럼프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있죠. 그거랑 X랑 미국인들이 이제 레딧이랑 미국인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그 SNS 가면은 이 미셸 오바마 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인격 모독부터 시작해서 흑인 요런 것들 모독, 적대감.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냐면은 전통적인 미국 백인들, 특히 남성들. 그분들 안티가 많습니다. 그분들 안티가. 그리고 미국 정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바이든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하면은 미셸 오바마가 나온다? 우리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야, 미국에 미셸 오바마 인기 많잖아. 오바마도 인기 많으니까 와이프까지 좋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아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전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1년 동안 임기 시절에 바이든이 어땠다? 부통령을 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당연히
대선으로 이제 바이든이 나가야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을 밀어줬어요.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 오바마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사이가 뜨뜻미지거나 껄끄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오바마의 와이프 미셸 오바마가 다음 차기 바이든 대신 나온다? 가능할까? 이런 불편한 사이를 바이든이 인정을 해주고 오케이 자기 포기하고 미셸 오바마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할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막 정치 빠꾸미들 민주당 내에서 좀 정치 아는 분들 정치인들끼리 미셸 오바마 아예 논의도 안 돼요. 야 그건 말도 안 되지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셸 오바마는 좀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 않을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잘생겼어요. 젊고 게빈 뉴섬 이분이 누구냐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잘생겼죠. 젊고 말도 잘해. 스타성도 있어. 그래서 이분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저번에 바이든이랑 트럼프 그 TV 대선 토론 있었죠. 그 이후에 게빈 뉴섬한테 혹시 바이든 대신 나갈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아닙니다. 저는 바이든 형님을 믿습니다. 바이든 대선 출마를 지지했어요. 그 뜻은 자기가 당장은 생각 없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죠. 전형적인 민주당 표밭입니다. 여기에 대표로 하는 이 게빈 뉴섬이 나와서 트럼프를 넘긴다? 트럼프를 제낀다? 지금 트럼프를 제끼려면은 누가 나와야 되냐면은 7개 경합주주 있죠. 경합주. 암호화폐 투자,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야지만 우리 표 찍어줄 거예요. 라고 했던. 그러니까 들쭉날쭉 하는데 민주당이 이길지 공화당이 이길지 몰라. 7개 주에서 대표하는 주지사가 나와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어차피 민주당에서 갖고 온 표밭인데 민주당 표심 갖고 왔는데 이분이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게빈 뉴섬이 나와도 트럼프를 넘길 수는 없다. 왜? 경합주에서 표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럼 세 번째까지 아웃. 자, 네 번째. 이 누님이 누구냐면 그레첸 휘트머라고 미시간대 주지사입니다. 미시간주의 주지사예요. 그레첸 휘트머. 그리고 재선 주지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2번이나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주지사를. 자, 그럼 볼게요. 미시간주라면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가 자동차 공업지대로 유명합니다. 자동차 공업지대로. 그리고 여기에 비중이 살고 있는 이제 국민들 비중이 아랍계 팔레스타인 비중이 근데 최근에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막 이 학생들이 막 바이든 정부 백악관 앞에서 막 그 데모 사진 막 찍고 막 촛불 시위하고 데모했었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 너무 불쌍하다. 바이든 정부야 우크라이나 지원도 해주는 거 알겠어. 근데 너네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너무 지원해주는 거 아니야? 팔레스타인들이 뭔 죄냐. 그래서 미국의 투표권자 팔레스타인들 특히 아랍계 팔레스타인 비중이 높은 지역이 어디다? 미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시간 주지사가 바이든 대신 나와. 그럼 최근에 가자지구 전쟁 때문에 많이 잃었죠, 표심을. 그 표심을 어떻게 한다? 가져올 수 있겠죠.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와의 7개 경합주에서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레첸 휘트머가. 자, 근데 한번 볼게요. 그레첸 휘트머 가능할까? 괜찮을까? 이 누님이 작년부터 바이든 캠프, 대선 캠프에 공동선대 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바이든 대선 캠프를 이끌어가 나가는 누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누님이 우리 바이든 형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노세에서 내가 대신 나갈게 어떻게 얘기를 해? 자발적 포기 아닌 이상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누님도 괜찮아. 제가 봤을 때 괜찮습니다. 차라리 게빈 뉴섬보다 나아요. 근데 바이든 자발적 이런 포기 아닌 이상은 힘들어 보인다. 자, 5번째.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입니다. 이 형님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단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 동부에 위치해 있죠. 여기가 석탄, 철강, 식품 등등 가공업이 주 산업입니다. 주 산업인데 현재 몰락하고 있죠. 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당연히 트럼프가 밀어줬던 이런 산업들, 얘네들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어떤 산업들이 상승을 했죠? 친환경 사업. ESG 산업들. 그럼 당연히 기존에 뭐 석탄을 떼고 철강을 만들고 식품을 만들고 트럼프가 밀어줬던 이런 주요층들, 주요 공업단지는 당연히 지금 몰락해 있겠죠. 그곳이 펜실베니아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주지사가 만약 바이든 대신 들어와? 그럼 누구를 찍을까? 당연히 트럼프를 찍던 이런 투표 표심들이 바이든 민주당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7개 경합주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형님이. 자, 근데 이 형님은 좀 인지도가 떨어져. 대안책 중에 조금 제일 끝에. 그래서 차라리 이 인지도라면 게빈 뉴섬 형님이 낫지 않을까.
애매모호해. 그래서 이렇게 후보를 지금 5명을 알아봤는데 일단은 11월까지 남은 시간이 4개월밖에 없어요. 4개월 동안 다시 선거인단 구축해가지고 홍보하고 저를 뽑아주세요 해야 되는데 쉬울까 이게? 바이든도 문제인데 바이든을 대신해서 나올 수 있는 후보도 문제입니다. 사실 누구 하나 똑부러진 분이 없어요. 나올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몇 달 안에, 한 달 안에, 몇 주 안에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결정이 될 건데, 요러한 좀 미국 정치권 관련해가지고 이런 진짜 뭐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 건지, 바이든이 될 건지, 아니 바이든을 대체하는 다른 후보가 될 건지, 요런 것들이 안정화가 돼야 미국 채권 시장에도 안정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 증시가 좋기만 할까? 전 좋기만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채권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세 올라가고 물가 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민주당에서 대표 후보로 나오는지 요것도 관건이겠지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당선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조금 사그라들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정치적 이런 불안성들이 해소돼야지만 우리 코인 시장이 어떻다? 기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다. 담을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내가 기관이야? 자산운용사야? 펀드야? 헤지펀드야? 비트코인 못 담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데? 위험한데 이렇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위험성 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자라는 주의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안전한 자산에 돈을 넣어서 돈을 지키자. 내 자산을 지키자. 그런 투자를 해야겠죠. 기관들 입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조정이 끝난다?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우리 경제 위에 정치 있다. 그 위에 경제보다 위에 있는 정치가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코인 시장에도 조금씩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위험성 자산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고 있죠.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는데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위험성 자산을 넣을 수 있을까? 당연히 없을 겁니다. 대신 위험성 자산은 덜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야겠죠.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 가격은 언제 올라요? 질문하실 수 있을 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부터는 우리 코인 시장에도 슬슬 유입이 될 겁니다.